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종영 연구원입니다. 저는 연료전지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분리판과 가스켓을 설계하는 직무를 맡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규태 연구원입니다. 저는 수소 전기차에서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되고 있는 MEA의 지속적인 검증 업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그 연료전지 소재 관련된 분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료전지 관련해서 연구실도 들어가게 되고 논문도 썼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현대자동차라는 데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수소에너지가 이제 매우 전망이 밝은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한 저는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 모교에 파트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소차 관련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이 분야가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구원님 같은 경우도 느끼실 수 있는데 내가 설계한 그런 제품들이 실제 차에 적용이 돼서 이 도로에 다닌다는 게 좀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개발하는 거는 뭐 외관상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냥 넥소 같은 거 보면은 괜히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 맛에 설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가 적성이 맞으신가 보네요. 네, 저 설계가 적성이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MEA를 검증을 할 때 이전 설계 사양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가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치라고 여겨졌던 그런 성능들이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한계점을 돌파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쾌감은 제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소 관련한 산업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봅니다. 특히 그 수소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저는 ME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MEA를 연구한 경험들은 제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수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수소차들이 생겨날 것이고 소비자 니즈도 다양해지고 또 개발돼야 되는 사양도 좀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직무가 굉장히 좀 유망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제품도 많아지니까 또 이 연료전지 분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일찍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커리어를 많이 쌓게 된다면 누구도 함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필수 인력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주 연구원입니다. 저는 수소탱크 설계 개발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인 수소탱크 업무 맡고 있습니다. 현재 넥소, 버스, 트럭에 들어가는 수소탱크 개발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창화 연구원입니다. 저는 연료전지 성능 개발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기능 안전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될 점을 미리 예측하고 제어 로직을 개발하여 이를 실차에 적용하여 문제점들이 없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용주 연구원님 팀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현 연구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수소 저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 저장을 해야 되니까 수소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나오는 수소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감압을 하는 밸브 시스템, 그다음에 이거 공급하는 수소 고압 배관 이런 업무를 하는 이제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업무 하시고 부서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총 4개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른 부품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차량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같은 수소량을 가지고도 더 많은 항속거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연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차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발진 성능, 제로백과 같은 그 차량에 직접적으로 운전 성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총 4가지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주 연구원님은 어떤 분들과 같이 협업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설계팀이다 보니까 일단 단품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밸브 이런 단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셈블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패키지 부서와 좀 협업이 많습니다. 패키지 부서와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간섭이 생기는지 간섭성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무게가 초과가 되지 않는지 그런 무게 절감안에 대해서 좀 협업을 합니다. 또한 우리 차는 그 법규 인증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사양대로 만들면 법규에 위배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법규 검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 부서, 그다음 PM 부분과 함께 우리가 차기 목표로 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처를 할지 그런 원가 관련된 회의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혹시 어떤 부서랑 어떻게 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연구원님과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전화했죠. 네. 저희는 좀 친한 사이니까 이제 전화로 협업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우선 저희 설계팀에서는 유관부서와 이제 협업을 할 일이 많습니다. 예로 이제 AMA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팀과 협력을 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자세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주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참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소 전기버스가 이제 제가 입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첫 차종인데요. 지금도 그 추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요즘에 이제 주말에 이제 아내랑 뭐 서울 나들이 같은 거 나가 보면은 뭐 청와대, 뭐 그다음 뭐 광화문,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 앞에 경찰 수소 전기버스가 서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볼 때마다 아내한테 저게 내가 그 얘기했던 그 수소 전기버스야. 내가 개발했던 탱크가 저기 들어가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용주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수소 전기버스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고전압이 유입이 되어 연료전지 시스템 안에 있는 단품이 소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팀을 설득하고 시험론을 요청하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여러 번 발생할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로 품질 비용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품질 원가 절감을 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소 전기버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게 꼼꼼함이랑 셀프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수소를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수소가 사실 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뭐 모든 에너지원이 다 그렇듯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안정하지 않은 수소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셀프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기술 개발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외면하고 싶거나 좀 피로해지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셀프 동기부여를 좀 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끝까지 좀 해결을 하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리딩하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의력과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력을 뽑은 이유는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없지만 더 나은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뽑았고, 꼼꼼함을 뽑은 이유는 차에 적용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100% 구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망하지 않고 더 나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후배님들, 요새 그 수소차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전망이 밝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소차를 연구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과 연구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배님들의 전공이 이런 수소차 관련 연구 분야이거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웰컴. 제가 우리 후배 친구들한테 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취업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정규공채라고 해가지고 뽑아놓고 뭐 시험팀, 설계팀, 평가, 해석 이렇게 보냈었는데
요새는 상시 채용이라는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특정 직무에 대한 소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그런 제도로 좀 바뀌게 됐더라고요. 가능하면은 뭐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쭉 쌓아서 커리어를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짠 하고 어플라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후배들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한 친구들이 많아서 막연하게 뭐 토익만 하고 뭐 영어 공부만 하고 뭐 전공 성적 올리기 하는 것보다는 딱 그 특정된 직무 관련된 준비를 좀 하는 게 조언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